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SEC가 이제 뭐 항소를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항소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소송이 있으면 그 좀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에서 당연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SEC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항소해서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항소 의지만 지금 밝혔어요. 의지만 밝혔고 이것이 이제 항소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것이 SEC에게 또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더욱더 이제 SEC가 불리해지는 결과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나서도 지금 돌아가는 정황으로 볼 때 오히려 리플의 그 입지가 더욱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어쩌면 리플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리플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자, SEC 중간 항소 의지 전달, 리플 판결, 항소법원 검토 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기사예요. 자, 이게 이제 리플 판결에 대해서 SEC가 이제 법원에 제출한 그 항소 의지 전달 서류 그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판결 한 달 만에 공식적인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항소 의지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항소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요. SEC는 9일 현지 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서한을 발송해서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랬어요. 증권당국은 판결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의 다른 부분에 대한 중간 항소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결의 다른 부분이라면 그 토레스 판사가 그 개인들이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사고팔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증권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중간 항소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항소는 판결 확정 전에 진행하는 항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가 지난 7월 13일 날 그렇게 이제 판결했던 그것을 확정 짓기 전에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중간 항소. 보시면 SEC는 항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제3자에게 무상 지급했던 기타 배포가 증권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검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그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걸 좀 잘 좀 설명해달라. 검증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약식 판결의 내용이에요. 그 용어도 검증이에요. 검증.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됐다 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제 입장을 설명해달라. 지금 그거예요. 그것이 약식 판결의 이제 그 중간 항소인 것이죠. 자, 보시면 당국은 해당 서한에서 테라폼 랩스의 소송 기각 신청에서 리플 판결 인용이 거부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거는 테라폼 랩스 자기들이 또 이제 테라폼 랩스 권도영 사건 있죠. 테라 루나 사건. 거기에서 이제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테라폼 랩스 측에서 자기들도 증권이 아니다. 리플도 그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자기들도 죄 없다는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 판사가 그 리플 판결의 내용을 여기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쪽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맡은 판결에서 또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리플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면 자기들이 손해죠. 그 판결을 하는 쪽에서. 자,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쭉 나오네요. 그때 테라 루나 사건 쭉 했던 거. 자, 그건 더 볼 필요가 없죠. 그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편 증권당국은 토레스 판사의 항소 기간 동안 항소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법정 소송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중간 항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중간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또 다른 그 소송건들이 있잖아요. 암호화폐 소송건들 증권임내 어쩌네 하는 건들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토레스 판사가 또 어떤 판결을 하게 되면 자기들 SEC가 또 불리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보류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제 그 입장이지 판사가 자기들 이것까지 다 신경 써서 다른 사건을 다 미뤄야 되겠어요? 그 이제 판사가 이제 생각해서 이제 할 일이지만 이 SEC 증권당국이 참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앞서 업계는 SEC의 중간 항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SEC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그건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보시면 레베카 레티그 폴리곤 랩스 최고 준법 책임자는 이 폴리곤 랩스면은 그 암호화폐 폴리곤이죠. 그 회사. 자, 최고 법적 책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중간 항소만 가능한데 기각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 바가 있어요. 이 중간 항소라는 것이 이게 항소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죠. 이거 뒤에서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각 확률도 높고 해서 SEC가 이제 그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봤는데 지금 항소를 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피력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볼 때 SEC가 지금 항소 의지를 필요한 이유가 최소한의 지금 체면 차리기라고 봐요. 항소 의지를 전달을 안 하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SEC의 체면이 서지 않죠. 다른 여러 또 소송건들도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뭐 그것을 뭐 자기들이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항소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SEC는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항소 의지를 이렇게 필요해 해놓고도 그 항소가 기각되기를 오히려 더 원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약에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또다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잖아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들은 이제 SEC는 앞으로 자기들이 치러야 될 여러 소송건들에서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밑에를 또 보시면 제레미 호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도, 이게 친리플 변호사죠. 제레미 호건. 기각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중간항소가 기각 확률이 높고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는 중간항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간항소라는 것은 자기들이 항소해서 이제 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제 뒤집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증거를 채택을 할 수가 없대요. 추가적인 증거를 채택을 할 수가 없으면 그 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판결이 그대로 다시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든 SEC든 모두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 중간 항소이죠. 근데 지금 SEC는 지금 이건 이제 지금 중간 항소 의지를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EC는 지금 최소한의 체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밑에 보면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리플 판결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SEC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이 제임스 머피 변호사라는 사람이요. 당시 변호사는 SEC가 2주 안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1년 후가 아닌 지금 항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리플과 리플 커뮤니티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이 중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거 이거 말이죠. 그것이 리플과 리플 커뮤니티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그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지금 SEC가 이 중간 항소,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는 중간 항소를 해서, 그러니까 불리한 상태죠. 항소를 하기에도 중간 항소는요. 이때 차라리 제기를 해야 그 항소에서 SEC가 이제 그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고, 그래야 이제 리플에게는 더욱더 크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SEC의 중간 항소 추진에 대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중간 항소라는 의문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핵심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SEC가 지금 이 그 중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지난 7월 13일날 이제 그 토레스 판사가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들이 산 것들 있죠. 리플 코인들이요. 뭐 그것들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바로 지금 SEC는 그 리플 XRP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된 그 상황을 놓고 그것이 이제 증권이라고 이제 그 SEC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이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XRP 그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여기에 굉장한 의의가 있어요. 자, 이런 점들도 이제 미뤄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리플에게는 그렇게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 SEC의 중간 항소 제기권은 여러분이 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SEC의 중간 항소권은 말이죠. 앞으로 리플에게는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리플에게 더 유리하게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금 리플이 말이죠. 이제 간밤에는 좀 꽤 올랐었어요. 880원도 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항소권 그 이슈가 흘러나오고 나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항상 대중들은 처음에 뭘 모를 때는 그렇게 이제 부안해동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자, 이 항소 문제로 인해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리플 투자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앞으로 이제 리플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그 과정마다 생기는 그런 뉴스나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